BMW 320D G20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스타트 버튼이 이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요. 아마도 이 디자인 때문에 버튼 위치를 옮긴 것 같아요. 뭔가 아래쪽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BMW 320D 익숙하진 않은데 나쁘지 않습니다. 기어봉을 드라이브로 놨다가 후진을 놨다가 진동의 변화가 조금은 있는데요. 어찌됐건 주행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포장 수준의 시멘트 키를 가서 이 차가 얼만큼 흔들리는가, 어느 정도 댐핑을 갖고 있는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왔다 갔다 커브길, 코너링, 급제동, 급가속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내 주행과 고속도로 이렇게 해서 돌아올 건데, 이 차량은 BMW 320D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기능이 빠져있는 차량이에요. 반자율 주행 기능이 빠져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반자율 주행 테스트는 없고요. 양쪽 모두 광각 미러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이게 BMW 320D F30 2012년 그 당시만 해도 사이드 미러도 진짜 불편했고요. 이 대시보드 마감 재질이나 이 모니터나 기어봉 모든 부분에서 그 당시 출시 가격이 4천만 원대고 지금 출시 가격이 이제 5천만 원대가 기본인데, 그 1천만 원보다 한 200~300만 원 정도 빠지는 수준에서 이게 개선이 됐다, 뭐 이 정도로 저는 느껴지고요. 이 룸밀러나 맵등이나 화면이나 기어봉이나 스티어링 휠이나 심지어는 내가 컵홀더를 사용을 할 때도 운전을 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모두 다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 디젤 엔진에 시동을 거는 느낌은 기존 모델 대비 상당히 개선이 됐어요. 까랑 하고 걸리는 부분에서 진동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기존 모델 대비 상당히 개선이 됐고요. 자, 이제 SUV 타듯이 한번 타보면 이게 진동이 우와, 진동이 좀 있긴 있어요. 진동이 좀 있긴 있는데 확실히 세단이랑 SUV는 승차감 차이 굉장히 많이 나네요. 굉장히 많이 나고, 이게 제가 BMW X3를 이 정도로 주행을 했을 때, X3도 물론 훌륭해요. X3도 물론 훌륭한데 3 시리즈가 승차감이 더 좋네요. 확실히 세단이다 보니까 기존 모델 대비 많이 개선된 부분, 플러스 BMW X3 같은 SUV 대비 상당히 편한 부분, 5 시리즈랑은 또 승차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한번 가속과 감속과 커브길을 한번 돌아볼게요. 이거 약간 벤츠의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방지턱 핸들을 살짝씩 조향을 할 때는 벤츠 C클래스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나고요. 제가 볼 때는 기존 3 시리즈 대비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승차감이 그냥 차량 등급이나 사이즈를 생각하지 않고 이 주행하는 이 첫 번째 느낌만 본다고 하면 5 시리즈보다 조금 가벼운 느낌이긴 하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고요. 이 스티어링 휠을 움직였을 때 이 반응은 상당히 빨라요. 살짝만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조작을 해도 바로바로 움직이는 모습이 민첩성이 상당히 훌륭하네요. 민첩성이 상당히 훌륭한 데다가 재밌는 거는 이 차량의 3존 에어컨디셔닝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2존 에어컨과 4존 에어컨에 대해서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항상 말씀드렸었거든요. 2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어컨을 켜놨을 때 앞좌석은 춥고 뒷좌석은 덥고 이런 식으로 각각 온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뒷좌석까지 시원하게 하려고 하면 여기서 막 온도를 낮추면 앞에 사람은 막 닭살 돋고 막 이런 그런 부분인데, 4존 에어컨이나 3존 에어컨이 적용된 차량은 개별적으로 온도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320D가 에어컨 온도를 제가 20.5도로 맞춰놨는데 꽤 추워요. 에어컨이 확실히 이게 3존과 4존의 차이가 또 꽤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320D 출력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안정감이 5 시리즈 수준만큼 올라왔어요. 기존 3 시리즈 대비 속도감 느껴지는 게 한 절반 수준?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 3 시리즈 한 60km 주행하는 느낌이 이 차량은 한 100km를 달려야 비슷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와, 차를 BMW에서 한번 업그레이드 할 때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버리면
풀체인지 직전에 끝물 모델을 할인받고 사는 게 할인받고 싸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값 주고 사는 게 돼버립니다. 이 정도로 차가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면 만약에 BMW 3 시리즈와 경쟁 모델인 벤츠 C클래스, 제규어 X2 뭐 이런 차량들을 다 비교를 해서 체크를 해본다고 하면 실내 거주 공간,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3 시리즈가 가장 유리하고요. BMW 3 시리즈, 벤츠 C클래스, 제규어 X2 아니면 XF 이런 차량과 비교 시승을 나를 잡고 딱 한다고 하면 혼자 갔을 때나 아니면은 뭐 와이프 되시는 분이나 아니면 동생이나 형이나 누구를 데리고 가고 뭐 같이 시승을 하건 혼자 시승을 하건 주행하는 질감에 대한 만족도는 3 시리즈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이 스티어링 휠 움직이는 대로 이 차가 반응하는 거에 있어서 이 정도 조향을 하면 약간 좀 어질어질해야 되거든요. 근데 앞좌석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뒷좌석에서는 좀 어질어질할 것 같고 속도 올라가는 게 엔진 소리가 워낙 조용해졌다 보니까 어느 정도인지 속도 가늠이 안 돼요. 계기판이나 HUD를 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내가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 속도가 뭐 한 60km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계기판을 딱 보면 85km 뭐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속도를 오버하게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속도를 체크하면서 시승을 해서 각각 브랜드의 자동차마다 특성을 잘 뽑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쪽 바퀴 모래길 60km에서 급제동 해볼게요. 이거 모래가 이게 모래가 좀 뭉쳐있나? 고공하고 하는 쿵하는 실내로 들어오는 소리는 굉장히 불쾌한데 막상 차량 제어나 제동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습니다. (320D를) 제가 지금 방지턱을 한 2-3개를 연속으로 넘어보니까 방지턱 진입할 때 쿵 하는 소리가 실내로 꽤 유입이 돼요. 평상시 이 차에서 전달되는 외부 소음이나 엔진 소리 대비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 들려오는 소리는 조금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고 커브길에 이렇게 진입을 할 때도 몸이 그렇게 막 흔들리지가 않고 쏠리지가 않아서 제동을 하고 가속을 하고 커브길을 돌고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할 때 3 시리즈의 주행 옵션이 더 첨부가 됐다 그러면 아주 탈만할 것 같아서 M340i나 M3 뭐 이제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스포츠 모드에서 풀가속인데 역시 후륜구동. 와, 속도 이만큼 올릴 때까지 이렇게 잡아주네요. 확. 야, 이 스포츠를 놨을 때 주행 속도가 올라가는 거는 되게 천천히 올라가겠죠. 320D니까 그렇게 빠른 느낌이 없고 토크감도 별로 안 느껴지는데 커브길에 진입을 했을 때 이 차가 제어하고 내가 제어하는 그 부분의 매칭이 아주 훌륭합니다. 내가 핸들을 조작하는 만큼 차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불안함 없이 커브길을 돌면서 제가 속도를 딱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320D 기본 모델에서 이 정도 속도에서 이 정도 커브길을 이렇게 너끈하게 도는 아주 훌륭합니다. 3 시리즈 이번에 정말 잘 나왔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훌륭하고 심장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이 주행을 해도 전방 시야가 상당해요. 오른쪽 휀다까지 다 보입니다. 이 차가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할 때 시야가 가려가지고 다른 차를 못 본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트를 끝까지 낮춰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시트를 끝까지 낮췄을 때 꽤나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꽤나 밑으로 내려와 있고 방향지 시동 소리는 꽤 큰데 이렇게 천천히 주행을 할 때도 희한하네. 천천히 주행을 할 때는 오히려 차가 좀 딱딱한 느낌이 나는데요. 고속 주행을 할 때는 그런 뭐 딱딱하다 단단하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 속도를 좀 올리고 규정 속도까지 올린 다음에 타력 주행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흔들리는구나.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시내 주행을 할 때는 딱딱하네요. 차량 상태 어떤 메뉴 항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공기압이 지금 앞바퀴에 41, 뒷바퀴 42 PSI가 들어가 있어요. 이 차량의 권장 공기압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통통 튀는 것 같은데, 시내 주행을 하건 고속 주행을 하건 여러 명이 주로 타건 혼자 타건 이 부분을 체크하셔갖고 공기압만 잘 맞추면 시내 주행에서 너무 심할 정도로 차가 단단하거나 통통 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차를 내가 소형이나 준준형이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 5시리즈 타는 느낌이에요. 5시리즈 타는 느낌. G30, 520D를 타는 느낌과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차량 사이즈에 맞게 차를 선택을 하고 옵션에 맞게 선택을 하고 내가 주로 주행하는 조건, 뭐 주차하는 조건 이런 부분에서 차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정차를 해서 진동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서는 느낌. 스탑앤고가 켜져 있었네. 일단 유턴을 돌고 다음 신호에서 그냥 여기 뭐 잠깐 세우면 되죠. 여기 잠깐 세워가지고 진동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주정차 금지 구역이네. 자, 유턴을 돌아서 회전 반경을 체크를 했을 때 회전 반경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우회전을 해서 한 30km 속도로 아주 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도로에서 한 느낌을 한번 느껴볼게요. 스티어링 휠도 뭐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다고 치고 아주 낮은 속도에서 주행을 할 때 들려오는 엔진 소리도 기존 모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이렇게 거의 정차 수준일 때는 엔진 소리가 들려오긴 하는데 기본 방음이 기존 모델 대비 상당히 훌륭합니다. 상당히 훌륭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는 속도에서 뭐 맨홀 뚜껑 있고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부분을 보면 3시리즈 기존 모델 대비 승차감이 엄청 소프트해졌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는데 뭔가 되게 밸런스 되게 잘 잡아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뭘 이거를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차를 좀 막 과격하게 우회전도 빨리빨리 이렇게 할 때 조금 쏠리고 차선도 확 이런 주행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진 않고 천천히 타는 거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진 않고 뭔가 BMW만의 스포츠와 컴포트의 표준 수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요런 데서 이렇게 30km 속도에서 또 올라올 때 콩 칠 때 밑으로 내려갈 때 노면에서 들려오는 통하는 소리 말고는 주행하면서 소음과 진동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는 수준이고요. 천천히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속도가 벌써 규정 속도예요. 와, 이 속도가 진짜 은근히 빨리 올라가는데 속도감 제로. 이 속도감이 나는 부분은 외부 소음, 차에서 느껴지는 진동, 그리고 엔진의 RPM이 올라가는 속도나 전반적인 이 안정감, 주행 안정감, 서스펜션 이런 느낌인데요. 이 정도 급에서 속도가 이렇게 은근슬쩍 빨리 올라가는 차는 처음 봤네요. C클래스와 3시리즈를 비교 시승을 한다고 하시면 소음 부분에서 3시리즈에서 만족을 하실 거고요. 속도가 올라가는 부분이나 다이내믹한 주행에서는 오히려 C클래스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차가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원하는 토크를 느낄 때까지 밟으려면 꽤 속도를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어찌됐건 저를 찍으면서 그 앵글로 이 다이내믹한 주행하고 방지턱을 넘을 때 어느 정도 충격이 오는가, 지금 이런 식으로 방지턱 확 넘을 때, 그리고 급제동을 했을 때 몸이 얼만큼 흔들리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앵글로 넘어갈게요. 뿅! 네, 앵글을 바꿔서 출발합니다. 자, 여기서 우회전, 우회전, 급가속, 자, 스포츠 모드, 방지턱 한번, 급가속, 세게 제동, 방지턱 넘고,
이번에는 40km 속도에서 아주 심한 방지턱을 한번 넘어보도록 할게요. 오, 이 정도인데 아주 양호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급가속. 오, 느낌이 아주 좋네요. 제동 꼼박꼼박. 방지턱 급가속. 뭔가 엄청난 힘이 느껴진다거나 뭐 고개가 제껴질 수는 없을 거예요. 320D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상당히 경쾌합니다. 상당히 경쾌하고, D 모드, 스포츠 말고 드라이브 모드로 다시 속도를 줄였다가 똑같이 가속을 해볼게요. 역시 변속기 반응 아주 빠르고요. 페달을 밟았다 뗐다 할 때도 쭉 가속을 한 다음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어느 정도 일정 시간까지는 RPM을 유지를 해줍니다.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RPM 유지가 되다가 다시 급가속을 했을 때 바로 즉각 반응이 오기 때문에 다이내믹한 주행을 할 때 굳이 스포츠 모드를 놓지 않아도 꽤 빠르게 주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변속기의 스포츠 말고 그냥 주행 모드의 스포츠의 스탠다드 모드 다이내믹 세팅으로 한번 일반적인 주행을 해볼게요. 뭔가 출력이 훨씬 느껴져서 320D의 엔진에 충분히 만족할 수준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보는데요. 뭔가 이렇게 지금 계속 운전을 하면서 발목 각도는 저한테는 이렇게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위치가 조금 안 맞아요. 이 시트를 더 뒤로 당기고 이렇게 타야 되는데 차라리 이게 낫네. 저는 키가 187이다 보니까 이 시트 포지션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지금 정도 해놓으면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 할 때 너무 힘들고, 시트를 앞으로 좀 당겨 놓고 좀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주행을 했을 때 그때는 발이 조금 불편해서 3 시리즈 시승을 하실 때 시트 포지션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존 3 시리즈 대비는 더욱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시트가 스포츠 시트가 아니라 그냥 기본 시트라서 제 허벅지를 이렇게 맞춰주진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토 홀드가 켜져 있어서 정차 중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진동이 아예 없네, 이 차는. 오후, 이 정도 주행을 했을 때 원래 좀 진동이 올라와야 되는데, 게다가 지금 스포츠 모드로 되어 있는데 진동이 아예 없네요. 확실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320D 정도로 충분하다 싶을 정도의 출력, 그리고 엔진 사운드도 적당하고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컴포트, 일반적인 주행 모드 컴포트 모드를 놓고 방지턱을 연속으로 몸에 힘을 빼고 40km. 뭔가 G30보다도 충격이 덜한 것 같지? 방지턱이 나쁘지가 않네요. 가속 쭉 했다가 제동을 조금 세게 이렇게. 피 쏠린다. 다시 급가속. 제동 세게 30km 속도에서 몸에 힘 빼고. 이번에는 일반인이 넘는 수준의 속도, 일반적인 방지턱 넘는 이 정도 충격입니다. 거의 충격이 없다시피 하고요. 스포츠 모드를 놓고 스티어링 휠을 빠르게 한번 조작을 해볼게요. 빠르게 조작을 해서 차가 꽤 잘 잡아주고 있고, 자, 왼쪽으로 확, 다시 오른쪽에 붙었다가 속도를 줄이고 왼쪽으로 확, 오른쪽으로 커브가 심한 길에서 꺾었다가 다시 왼쪽. 뭔가 반응은 굉장히 빠르고 좋은데요. 이거 약간 슬립이 났죠? 뭐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나쁘지가 않아요. 괜찮아. 컴포트 모드. 나름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고, 컴포트 모드니까 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스티어링 휠을 양손을 잡았을 때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느낌이 조금 아닌데? 이게 시트가 조금 바깥쪽으로 밀려있는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이 착석한 느낌이 벤츠 C클래스 말고요. 가방이 저렇게 됐어. 잠시. 이 착석해 있는 시트 느낌이 E클래스랑 되게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왼쪽 오른쪽이라든가 시트가 지금 보니까 왼쪽으로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거의 센터가 맞긴 한데 BMW에서도 뭔가 이제 약간의 좀 이렇게 시트를 벗어난 그런 느낌이에요. X3하고 5 시리즈를 탔을 때보다 내가 이렇게 좀 센터 쪽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앰비언트 라이트 아주 예쁘네요. 앰비언트 라이트 아주 예쁘고 시멘트 길이에요. 비포장 수준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시멘트 길에 모래가 막 많이 있고 이런 시골 길인데요. 여기에서도 공기압이 무려 41이나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타면서 느끼는 게 X3, X4가 진짜 차가 잘 나온 게 많네요. 세단과 SUV를 비교하는 그 느낌에 있어서도 G01, X3, G02, X4, G05, X5, G06, X6 나올 때 똑같이 나오겠죠? 그리고 X7, 3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컴포트와 스포츠의 중간을 아주 잘 맞춰놓은 것 같고 20D에서 이런 정도의 가속 느낌, 출력 느낌, 커브길, 제동,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느낌 모든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을 합니다. 고속도로 진입을 해서 외부 소음이 들려오는 정도와 방향지시등 소리는 켤 때마다 좀 큰 것 같아요. 외부 소음이 들려오는 부분이랑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고 장거리 주행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느낌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경고등이 막 중간중간에 뜨는데 얘도 아직 너무 불안정한가? 시멘트길 소음과 다른 차량들의 소음이 들려오는 부분이랑 내 차에서 느껴지는 이 소음 조용하지 않은데요? 규정속도 지금 8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오니까 확실히 소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있긴 있는데 그래도 기존 3 시리즈보다는 조용해졌다. 5 시리즈 G30보다는 시끄럽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고 내 차선에 있으면서 스티어링 휠을 살짝 움직일 때 불안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도로를 이렇게 막 직선으로 파놓은 길에서도 노면 소음보다는요, 물론 노면 소음도 꽤 들어오는데 이 옆에 차들 있잖아요. 옆에 차들 소음이 꽤 좀 들어와요. 꽤 들어와서 방음이 막 엄청 잘 돼 있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X3, X4, 3 시리즈 거의 다 비슷비슷한 수준 같아요. 비슷비슷한 수준 같고 차선 변경을 하고 조금 속도를 올리고 두둥두둥 구간, 이 두둥두둥하는 터널에 진입을 했어요. 두둥두둥하는 터널에 진입을 했는데 약간의 압력이 옵니다. 약간의 압력이 오고 차선 확 뭐가 이렇게 자꾸 삑삑 거려요. 자, 이렇게 점프하는 구간, 내려가는 구간, 방향지시등 켜고 차선을 확 꽤 다시 한번 확 요럴 때 3 시리즈 느낌이 5 시리즈보다 확실히 조금 더 오히려 물렁거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희한하네. 오른쪽으로 차선 확 롤이 살짝은 있는데 뭐 이질감이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고 이 차량의 승차감은 확실히 BMW 치고 꽤나 편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그런 표시가 납니다. 그런 표시가 나고요.
주행을 고속도로를 주로 타시는 분이라고 하면 소음에 대해서는 좀 거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거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켤 때마다 방향지시등 소리는 꽤나 거슬리고 있어요. 거슬리고 있고, 자, 이 정도 고속도로를 탔으니까 정차를 했을 때 좀 진동이나 소음에 차이가 있겠죠? 아무리 새 차라고 해도. 차이가 있네요, 확실히. 하고 깔리는 저음은 거의 없어요. 이게 조수석 시트 진동, 조수석이 되게 꽤 심하네요. 2.5에서 4.3을 왔다 갔다 합니다. 뭔가 이렇게 옹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운전석은요, 앞쪽이라 그런지 1에서 2 진동이 거의 없어요. 조수석 앞에 좀 놔볼까? 골 때리네. 조수석은 4, 5 앞쪽이 더 심한데 진동이. 내가 앉아있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조수석 시트가 진동이 더 심하고요. 이 센터 암레스트는 진동이 거의 없어요. 제 뭘 저렇게 조금 했다고 깜빡 크랙션을 저렇게 누르지? 3 시리즈 안 막히나? 7 시리즈 타고 다닐 때는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파란불 바뀌고 한 2초? 2초도 아니야. 한 1.5초 정도 됐는데 빵빵 이러네요. 어쨌든 진동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동은 거의 없다. 운전석 시트는 거의 진동이 느껴지지 않고요. 도어 트림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도어 트림도 2에서 3 정도 수준입니다. 2에서 3 정도 수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차 오늘 크락션을 지금 리뷰 찍으면서 한 3-4번 정도 맞았어요. BMW 3 시리즈 이거 뭐 그때그때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제가 운전하면서 크락션을 맞아본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좀 웃겨. 차가 작으면 막 그렇게 하나? 이렇게 차선을 싹 밟으면 진동을 따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주는데, 이게 뭔가 노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진동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요. 속도를 좀 올려볼게요. 속도를 좀 올려서 주행을 하면 이럴 때도 제가 일부러 지금 선을 조금씩 밟고 있는데 노면이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이런 거는 뭔가 벤츠처럼 좀 이렇게 일정한 진동 말고 땅땅땅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진동이 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핸들 조작을 못 해갖고 이렇게 차선을 밟았다 그러면 이게 진동 오는 게 느낌이 좀 그래요. 느낌이 좀 그렇고, 차선을 안 바꾸고 그냥 정속 주행을 할 때도 지금 양옆에 차가 없거든요. 차가 없는데도 소음은 조금 있습니다. 소음은 좀 있어요. 이 차를 뭐 방음을 엄청 잘 해놔가지고 정말 조용하다 뭐 이건 아닌 것 같고, 엔진 소리에 대한 부분은 기존 모델보다 훨씬 좋아지고, 노면 소음, 주행 소음, 그냥 요새 나오는 차들 대비 이 차가 막 엄청 조용하거나 그런 것 같진 않고요.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평범한 수준. 그리고 지금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주행을 하는데, 크루즈 컨트롤 세팅이 250km까지 가능해요. 무서워. 25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통해서. 반자율 주행 기능은 빠졌고, 이 차량이 앞에 차량이랑 차량 거리를 조절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빠졌네요. 없어요. 버튼 자체가 없고, 보이스 컨트롤로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추워. 온도를 몇 도로 설정하시겠습니까? 27도? 온도를 몇 도로 설정하시겠습니까? 27도. 온도를 몇 도로 설정하시겠습니까? 25. 운전자 영역의 온도를 25도로 조정합니다. 대화형 보이스 컨트롤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대화형이라고 치긴 좀 부족하고. 추워. 온도를 몇 도로 설정하시겠습니까? 22도. 운전자 영역의 온도를 22도로 조정합니다. 에어컨 꺼줘. 냉난방 시스템 계속 수동으로 조작하십시오. 수동으로 해야 된답니다. 이거는요. 라디오 틀어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디오.
다시 시도하시거나 도움말이라고 말씀하십시오. 도움말. 사용 가능한 음성 명령어를 표시하도록 카테고리를 선택하십시오. 목적지 입력.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길과 같이 장소, 도로, 번지수 순으로 말씀하십시오.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학로 81.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학로 81 선택이 완료되었습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경로 안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 꽤 편하네요. 보이스 컨트롤이 꽤 편해졌어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내비게이션이 아이드라이브 화면에서도 나오고 계기판에서도 나오고 사용하기가 아주 편해졌습니다. 차를 오랜만에 바꾸시는 분이 탔다고 하면 이 차량의 주행 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을 순서대로 타다 보니까 이 차량은 이 정도 수준이구나, 저 정도 수준이구나, 이런 정도 판단을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한 4년에서 5년 아니면 5년에서 6년 만에 시승을 해봤다 그러면 320D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차량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 가능성 굉장히 높을 거예요. 할인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이후의 문제인데, BMW 320D를 제가 지금 계속 막 몇 시간씩 주행을 하면서 차가 굉장히 편해지고 승차감도 좋아지고 이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내장재 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만족할 수준입니다만, 시트 포지션이 아까부터 계속 느껴지는 건데, 원래 BMW의 그 칼 같은 센터를 딱 맞추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 좀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느낌이고, 이 발 부분도 주행을 오래 하면 좀 허리가 아픈 부분이 있다. 페달 위치랑 시트 위치랑 스티어링 위치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인데 3 시리즈도 그런 얘기가 조금 올라올 것 같고, 핸들링, 주행하는 질감 뭐 이런 부분에서도 만족할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지금 길을 꽤 잘 찾고 있고요. 내비게이션으로 보여지는 이 부분도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아서 순정 내비게이션도 지금은 이제 사용을 할 만하고, 아이드라이브 OS 7하고 이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이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게 X5에서 약간 우려했던 뭔가 신형 모델들의 결함이 아닐까, 이런 부분이 좀 의심된다 이랬던 부분이 3 시리즈에서는 딱히 없습니다. 이 차도 USB 가리네요. 이 부분은 X5랑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방송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